자,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주주님들. 자, 최근에 한 2에서 3거래일 정도 한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자,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딱히 걱정을 안 해요. 자, 일단 영상을 통해서 이 조선 섹터가 왜 호황기인지 설명을 다 드렸었고 지금부터 주가에 반영을 해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지금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섹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 코스피, 코스닥만 보시더라도 확 눈에 띕니다. 자, 지수 자체가 하락 중인 상태죠. 자, 지금 코스피 하락 중인 상태고 코스닥도 하락 중인 상태인데 이제 또 저점 깨려고 또 각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 섹터는 어떻습니까? 이 와중에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고 지금은 조정을 받는 구간인 거죠. 최근에 하락폭이 커서 걱정되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조선업황은 여전히 킵 고잉인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뭐 굳이 이렇게 빼는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뭐 요거 하나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로 이제 나왔는데 슈퍼사이클 뭐 K조선 트럼프 변수 피크아웃이냐 일단 LNG는 맑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요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시장 증시 약세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뉴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홍해 사태 종식 보호무역주의의 컨테이너선 수주 기대감은 줄어드는데 LNG선은 트럼프 2기 화석연료 기조의 수요 상승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의 중간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뭐 분명 캐파 뺏기는 거 살짝 조금 아쉽기는 하죠.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선박사들의 주요 수요는 LNG선이라는 건 매번 강조드리죠. 컨테이너선 수주, 조선 섹터의 시장의 전체적인 톤 다운이 시작되는 거 분명 우려 요소긴 하지만 LNG선이 수익성이 훨씬 더 남고 나중에 레포트에서도 보여드릴 거지만 우리나라 점유는 조선 선박 비중에서는 LNG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스선이랑 그런 것들 때문에 컨테이너선 수주 기대감이 줄어드는 것 대비해서 LNG선은 그만큼 올라오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밑에 기사 내용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앞둔 국내 조선업계에서도 내년도 실적 전망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25년도 때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왜? 대박 고가 물량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많지만 장기간 호황에 따른 피크아웃,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정점 찍고 하락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조선업계에서는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입니다. 발주 증가 때문에 울트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LNG 운반선이랑 같이 국내 조선업계 주된 먹거리로 부상했었던 컨테이너선의 경우 신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9일 업계에 따르면은 피크아웃의 주된 근거는 선가라고 하죠. 배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값이 저번에 190포인트에서 지금 189.2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한 0.8포인트 정도 내려왔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내려왔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LNG 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도크 27년도 도크가 약간 남았었어요. 자, 근데 이 물량을 주요 고객사들한테 싼 값에 약간은 평균 시세보다 싼 값에 넘겼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선가가 조금 내려왔었는데 이게 왜 넘겼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금 28년도부터 쭉쭉쭉 들어올 LNG 수출 프로젝트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년도 때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가 뚫려야 이때부터 발주가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27년 도크를 남기고 지금 28년도 거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도크가 생긴 거예요. 27년도 도크가. 자, 그런데 이거를 채우려고 하니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막 더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LNG 선가만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채울까 아니면 좀 빈 도크로 냅둘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채워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LNG 성과가 조금 더 내려가긴 했지만 자, 그런데 LNG 선가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환율이 올랐죠. 환율이 1,400원까지 뛰었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예전에 비싼 가격에 LNG를 받았었던 거 대비해서 요번에 싼 가격으로 LNG 받아온 거 해서 환율로 이제 한 원화로 계산했을 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싼 가격으로 LNG를 받아왔지만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과거 LNG 선이랑 똑같은 가격에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소수점을 찍었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25년도 때 LNG 수출길 열리면 어떻습니까? 요거 수요가 급증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저는 25년도에 가서도 선가는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하락을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태에서 살짝 주춤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피크아웃이냐? 이런 막 우려가 엄청나는데, 뭐 내가 한 요까지 내려왔으면은 피크아웃이다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만큼만 내려온 이만큼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LNG선은 오케이. 근데 컨테이너선은 왜 수주 기대감이 줄어드냐? 지금 홍해 사태 같은 경우에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한다는 명분 때문에 이 홍해를 지난 선박을 공격해가지고 스웨즈 운하가 막혔었죠. 그래서 운항거리가 길어졌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길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웨즈 운하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기존 항로는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갔으면은 여기 위쪽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이 가능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박을 공격해버리니까 못 지나가겠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요? 우회해야 되겠죠. 우회 항로로 이렇게 희망봉을 이렇게 우회하고 가니까 너무나도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바로 다이렉트인데 계속해서 우회해서 가니까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되고 물품의 배송 속도가 줄어드니까 컨테이너선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재집권으로 하면서 홍해 사태가 해결될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수요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하면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표를 같이 보여드릴 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2009년부터 2028년도까지만 딱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컨테이너선 딱 보시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압도적으로 컨테이너선 점유가 굉장히 컸었죠. 우리 납품하는 거에서. LNG는 이때 거의 없었습니다. 2009년도 때는 27척 정도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평균 수준으로 한 15척 정도 돼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점점 컨테이너 선이 줄어듭니다. 탱커가 좀 늘어났다가 다시 좀 줄어들고 있고 가스선도 늘었다가 줄어드는 형태. 근데 LNG 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쭉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컨테이너 선이에요. 컨테이너 선이 24년도 때 많다가 줄어들죠. 27년도 때. 자, 그러면 LNG 선은 어때요? LNG 선도 62척 받았다가 73, 66, 55, 28년도 거는 도크를 계속 열어서 받을 예정이고, 이런 것만 보셔도 컨테이너는 줄어들고 LNG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줄이 LPG 선인데 LPG 선도 계속해서 늘어났고 27년도 때 제일 많습니다. 지금까지 받았었던 LPG 선 중에서 제일 많은 수예요. 그래서 결국에 정리하면은 컨테이너 선이랑 탱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가 비율이 많았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가스선이랑 LNG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없었는데 점점 올라오는 추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아니면은 LNG가 훨씬 마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보다 가스선이 훨씬 더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마진율이.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도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물량으로 밀지 말고 질로 승부해.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질로 승부해서 가격을 올려봤자. 이런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줄어들고 LNG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 나오는 컨테이너 발주 기대감이 다운되는 거는 사실 중국 쪽으로 굉장히 문제인 거지 우리나라 쪽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NG 시장 같은 경우에도 LNG 선박 시장에서도 50%의 점유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우려성 기사 그리고 시장이 불안한 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는 장기적으로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런 하락이 여러분들한테는 위기일지 기회일지 이거를 잘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총정리를 드리자면 조선은 이미 21년도부터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인 주가 반영은 올 24년도 2분기부터 시작이 됐었죠. 보통 슈퍼사이클 랠리는 우리 과거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한참을 더 이어나가야 합니다. 다만 과거와 현재는 조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과거에는 이 수주가 진짜 그냥 폭발적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주가 점진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과거만큼 이런 급등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점진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불안해서 나는 뭐 매도할래,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날아가 버리면은 얼마나 속상하고 후회됩니까? 여러분들 뭐 약간의 뭐 제가 이런 말 할 짬까지는 아니지만 주식을 오래 봐왔던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일에는 이 때가 있습니다. 때. 그 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 살면서 얼마나 많아요. 통계학적으로 과거를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0명이면은 96명이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96%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정퇴하시고 나서 뭐 이런 후회를 많이 해요. 아, 젊을 때 조금 더 돈 모아둘 걸, 보험 미리 들어놓고 좀 편하게 병원 다닐 걸. 내가 이 병원비 지금 생돈 내고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이 후회를 하고 다녀요. 우리가 젊을 때는 뭐 저기 동네에 있는 그 김밥 천국 가서 김밥 한 줄 먹는 거 그냥 먹었죠.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서 우리가 노신사가 됐는데 김밥 한 줄 딱 해놓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가서 아 예전에 좀 더 잘 투자해 볼 걸 이런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난 지금 여유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지금 돈 버는데 여유가 없으면 나중에는 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이 58년도 개띠 베이비 붐 세대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주셨는데 지금 그분들 어때요? 지금 대부분이 집 한 채 딸랑, 국민연금 하나 딸랑 이거 두 개밖에 없으세요.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면 당연히 에코프로 들어가서 익절하고 SK 하이닉스 들어가서 익절하고 엔비디아 들어가서 익절하고 그렇게 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도 되실 거고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아기도 24시간이고요. 이제 막 졸업해서 나간 사회 초년생도 24시간이고요. 대통령도 24시간, 일론 머스크도 24시간입니다. 똑같은 24시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자산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각자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이 규모는 다를지언정 그거를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서 내 통장, 내 삶,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계신 조선 종목에 대해서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도움을 드리냐?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설문지 작성하실 수 있는 링크가 따로 있어요.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네이버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링크인데 요거는 PC 화면으로 들어간 화면인데 휴대폰으로 접속하셔도 똑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쫙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자, 지금 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나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딱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섹터 특이사항 무료 알림 서비스. 이거는 공시나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락을 보일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내용 정리 후에 좀 분석해서 내용을 뭐 문자나 메신저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추가 매수나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것들 이런 상태에 따른 대응 전략을 좀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단가, 평단, 비중 이런 것들 기재해 주시면은 좀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 그 무료 이제 텔레그램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은 뭐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다 거기에는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조선 섹터 투자 전략서 이거는 제가 제작 중인데 완성 시에는 좀 배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향후 주가 상승이 가능한 모멘텀을 싹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백날 여러분들한테 조선 좋다, 조선 좋다 이렇게 떠들어도 어떤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 가능한, 주가 상승이 가능한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주가 상태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도 한번 작성을 해드릴 거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장 선생의 개인적인 코멘트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서 투자 전략서를 만들어서 신청하신 분들께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것도 지금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은 굳이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건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25년도 유망 종목 공유, 이거는 지금 25년도 때도 유망한 섹터들이 여러 개 있어요. 조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업 다변화로 인해서 기업 포트폴리오가 변화돼서 고객사가 증가한 기업,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지분 투자도 받았고요. 해당 산업은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돼가지고 매출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마켓시어, 그러니까 국내 점유율이 독보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전고점까지 30%, 역사적 신고가까지 250% 정도 업사이드가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도 아래 설문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 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뭐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고민되는 거 있다. 아니면은 저한테 뭐 응원해주고 싶은 것들, 다양한 글도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응원 너무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응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회신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면은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뭔데 왜 도와주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저는 채널을 키우고 싶은 목적이 100%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을 받으시면서 이 구독을 눌러주심으로써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 도와드리는 거라면 저는 책임감도 없고 그냥 얼레벌레 하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서 채널이 제가 커지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도와드리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독 취소라는 버튼으로 저를 평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열심히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힘껏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단 같이 머리를 부딪혀서 해결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최근에 굉장히 채널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지면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이 구독은 눌러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